안내렌즈 삽입술의 이제 적용 대상은 라식 라섹을 하기에 좀 어려운 눈이 되겠죠. 굉장히 고도근시든가 각막이 너무 얇다든가 각막 모양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레이저를 깎았을 경우에 합병증이 우려되는 경우, 심한 건조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안내렌즈 삽입술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안내렌즈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차이가 있어요. 공간의 그 크기에 따라서 렌즈 사이즈가 이제 정해져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렌즈는 이제 세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우리가 옷을 사 입는 것처럼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제 자기 눈에 딱 맞는 사이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뭐 미디움 사이즈를 입어야 될 사람을 우리가 뭐 라지나 스몰 사이즈 옷을 사서 입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뭐 반품을 하나요? 수술을 했는데 반품하면 안 되겠죠. 수치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 사람이 어느 사이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정확히 알고 집어넣는 게 굉장히 이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게 렌즈가 들어가는 공간은 약간의 타원형을 그리게 돼 있어요. 눈의 위아래 축이 좌우측보다는 약간 길어요. 만약에 난시가 없는 렌즈인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수평으로 넣을 필요가 없고 약간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이 되면은 수평으로 넣는 것보다는 렌즈를 돌려서 수직으로 넣는 게 유리하죠. 아니면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렌즈를 넣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렌즈의 크기가 안 맞는 경우에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난시 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평으로만 넣어야 되거든요. 난시 렌즈 경우에는 안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까 좀 타원형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완전히 위아래로 타원형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한 타원형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렌즈가 안에서 쉽게 그 장축 방향으로 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장축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렌즈는 다시 자리를 잡아도 또 돌아갑니다, 결국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미리 수술 전에 밖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난시를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해서 렌즈 주문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인데 제 결론은 이 안내렌즈, 특히 이제 난시가 있는 안내렌즈를 갖다가 삽입한다는 것은 굉장한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사도 물론 이제 꼼꼼하게 해야 되지만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그 숫자만 가지고 볼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 가지 그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뭐 안구 길이라든가 굴절력이라든가 난시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환자에게는 어떤 렌즈가 맞고 어느 사이즈로 어떻게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미리 정해지게 되는 거니까요. 난시 있었던 케이스 중에 가장 좀 까다로운 케이스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난시 렌즈를 보통 우리가 이제 0도 180도 수평으로 반드시 넣게 되어 있는데 이 환자분은 렌즈를 넣었는데 렌즈가 한쪽 방향으로 돌았어요. 다시 맞춰주게 되면은 대부분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 이 환자는 하루 이틀 지나거나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또 도는 거예요. 이 환자분의 눈은 이 렌즈가 이렇게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환자분의 눈은 이렇게 타원형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 훨씬 눈에 더 적합한 모양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 어떤 렌즈를 넣더라도 이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돌아간 각도를 정확하게 잰 다음에 이 돌아간 상태에서 난시가 교정되도록 렌즈를 재주문을 저희가 했어요. 본사에다가. 본사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뭐 세계적으로 거의 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환자분은 그 돌아간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